현대해상 하이인재원의 최고의 강사.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고요. 저는 맹신하는 분입니다. 연구원님, 네. 좋은 말로 할 때 나올 준비하세요. 네. 자, 빼갖고 좀 껴. 김동석 연구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네. 이거 안 써도 들리겠죠? 지금 마이크를 제가 차고 있어서. 네. 저희 부장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죠? 그죠? 네. 그 여러분도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에요? 자, 인사하고 시작했습니다. 현대해상의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이제 저희 부장님 세 배웠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책이 제가 같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질병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편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읽어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고객을 만날 때 이건 보험 얘기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순수 그대로 질병 부분을 고객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질병의 원인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한두 장 정도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 2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할 건데 그냥 이제 편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편하게 좀 말씀드려 보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죠? 이 자리에 오신 거 교육받으러 오신 거예요? 교육받으러 왔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난리지 가져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막 학습하고 뭐 외워갑니까? 시험 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막 여기다가 이제 이름 썼잖아요. 그리고 제가 막 얘기하면 막 적습니다. 그럼 뭐예요? 놓고 가? 책 놓고 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얘기를 다 들었지만 아까 저희 대표님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쉬는 시간에 제가 문 옆으로 나간다? 저를 우연히 봤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저 새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 이 시간에 저도 집에서 5시에 나와서 집이 상계동이거든요. 5시에 나와서 여기 7시에 도착을 했고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 이 자리에 이만큼 모여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돈 벌러 오신 거예요. 그죠? 돈 벌러 온 거고 그 돈 버는 방법을 뭘로? 보험으로. 근데 그 보험을 뭘로? 현대해상으로. 근데 단순히 그냥 현대해상이 좋다라고 해서 끝나는 건 교육이 의미가 없죠. 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런 거예요. 오늘 현대해상에서 나와서 교육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현대해상 거 좋아. 그리고 고객한테 막 나가서 설명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DB 걸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계약은 메리츠로 받아와. 이게 지금 GA의 현실이죠. 뭐냐 하면 메리츠, DB, 현대 다들 상품이 대동소이한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본사에서 하는 역할은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하고요. 강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전문화 과정이라서 이제 200명, 150명 단위 이제 교육을 할 때만 제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와서 저는 현대해상 거 좋다는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현대 지점장 현대 거 좋아, DB 거 좋아, 메리츠 거 좋아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과연 그걸 고객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번에 현대해상 상품 가입하시면 제가 LA 갈비를 받아요. 지금 현대해상 거에 DB 거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요. 이거는 와닿는 설명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입은 옷이 예를 들면 울이라고 칠게요. 팀장이 입은 옷이 캐시미어예요. 뭐가 더 좋아요? 캐시미어가 더 좋아요. 울보다 가볍고 울보다 따뜻해. 그죠? 우리 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밖에 나가서. 실제로 우리가 할 설명은 뭡니까? 고객한테 캐시미어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캐시미어가 DB계 현대보다 현대계 메리츠보다 좋은 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 담보가 그 질병을 왜 보장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어디께 좋은지 그 다음에 그게 어디께 저렴한지 이건 차후 문제인 거잖아요. 고객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설명할 건 사실 그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열심히 나와서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 4년 전에 종편 TV랑 뭐 몇몇 TV에 나갔었는데 자료가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생계에 관한 저때가 지금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제가 입고 와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냐하면 저걸 보더니 사람들이 머리 나무로 머리빨 저때 머리 심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보신 분들이 없어요. 왜? 이 정규 방송이 새벽 5시 반에 나갔어요. 제 방송은 2시, 4시 새벽. 아무 가족도 몰라.
나만 알아, 나만. 무엇보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보다 나갔는데 제가 침해 범위나 자꾸 지진 소리 정도가 나네요, 그죠? 네. 이번 달에 나온 게 현대해상이 지난달에 이걸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면서요. 여러분도 많이 파셨습니까? 얼마나 파셨습니까? 현대해상 이거 처음 나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저희 한 50억 정도 팔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이거 몇 억 팔았습니까? 3월 기준으로 70억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건수당 얼마입니까? 3만 원 이하짜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원 이하짜리로 70억을 여러분이 팔아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뭐 생각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왜 나는 지난달에 저걸 못 팔았지? 다른 분들은 3만 원 이하짜리로 70억을 팔 동안 난 저걸 못 판 거야. 과연 그게 싸서 팔렸을까요? 현대해상이라도 팔렸을까요? 필요한지 설명이 들어갔으니까 70억이라는 걸 팔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들이 나왔어. 그럼 나 오늘부터 이거 팔아야겠다. 설명 들었다. 나갔다. 근데 고객이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되나요? 지난달, 지지난달에, 작년에, 재작년에 다 들었는데 왜 또 들어야 됩니까?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현대해상 교육 다 들었어요. 현대해상 거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저를 고객으로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 대답을 제대로 하면 제가 여기서 100만 원짜리 하나 드릴게요. 왜 보험을 새롭게 가입해야 됩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생송보를 통틀어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험 가입률이 97%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100명을 만나면 그중에 97명 보험 가입했어요. 얼마나 보험을 좋아하냐면 뱃속부터 보험 가입하고 태어날 정도로 환장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입하지 않은 3명을 찾았어요. 근데 그 3명을 찾았다 가입시키자 그 3명은 원래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혹은 질병이 아주 많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할 사람들은 다 가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자면 그들이 가입했는데 97명한테 왜 새롭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장이 새로 나와서 상품이 좋아져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 고객들이 자기가 든 거 대신 혹은 자기가 든 거 플러스 업셀링이나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영상 또 여러분 대단한 거죠. 다빈치 로봇으로 수술하는 걸 처음 봤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잘 팔았어. 다빈치를 본 적이 없어. 근데 고객한테 다빈치 로봇 수술 너무 필요해요 이러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짱인 거지 여러분. 진정한 짱인 거지. 자, 저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름을 실제로 그렇게 줬대요. 미국에 있는 한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거기서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가 사고 쟤네가 팔면 내가 갑이고 지네가 을인데 지네가 갑질을 합니다. 왜? 지네만 파니까. 야 나한테 좀 팔아. 너 어디 사는데 한국 살아. 아예 뭐로 안 팔아. 야 나한테 좀 팔아. 니네 비싸니까 활부로 좀 줄래? 우리 활부 안 해. 더 웃긴 건 뭐냐면 저게 내 몸속에 들어갔다가 팀장의 몸속에 들어간다면 소독이나 세척을 해야 되겠죠. 고온이나 스팀으로. 근데 애가 너무 정밀하니까 잘 망가져요. 다리 하나에 1,000만 원, 1,50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AS 잘 안 해줘요. 너무 멀다고. 짜증나죠. 근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저거를 가입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가만히 김동석이 봤더니 야 이거 장사가 될 것 같은데 얘네가 너무 비싸고 얘네가 갑질을 안 해?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게 레보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게 다빈치고 어떤 게 레보아입니까? 왼쪽이 다빈치, 오른쪽이 레보아입니다.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보험을 판매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장이 돼 봅시다. 그래서 로봇 수술이 대세예요. 그래서 로봇을 사려고 봤는데 미국에서 팔아 비싸. 거기다가 AS 후져. 근데 똑같은 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네. 기능이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해. 가격도 싸, AS도 잘해줘. 제발 사달래. 그래서 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고객은 뭘로 들었습니까? 다빈치로 들었어요. 그럼 레보아이로 수술하면 당연히 레보아이를 하겠죠. 병원장들은 싸니까, AS가 잘 되니까, 기능 똑같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그럽니다. 저는 로봇으로 수술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다빈치 들어주십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레보아이로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이 다빈치로 가입시킨 고객들은 돈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을 가입시키면 안 되고 그 사이에 로봇 수술을 가입시켰어야 돼요. 이제는. 보험을 새롭게 가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의료기술이 네가 쓰고 있는 핸드폰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다. 만약에 내가 다빈치조차도 가입을 안 하고 옛날 16대에 가입돼 있거나 120대에 가입돼 있으면 고객을 만났어요.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명의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명의가 자기 수술도 해주겠대. 너무 좋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명의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했는데 명의가 오른손을 떨어.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명예들은 대부분 60세가 넘었으니까. 그 제가 걱정합니다. 오른손을 또 보면서 떠니까 저걸로 수술할 거 아니야. 그때 명예가 그럽니다. 제 손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뭘로 할 거니까. 로봇으로 할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물론 펠로우를 시키기도 하고 로봇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보험을 새롭게 가입해야 되는 거죠. 의료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고객님한테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지금 대부분의 고객들을 만나면 고객들의 집에 세탁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렬식이나 병렬식으로 건조기와 세탁기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전 통돌이나 그 이후의 드럼이나 지금 세탁기나 세탁을 하는 용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왜 사셨습니까? 옛날 거도 건조됩니다. 왜 사셨습니까? 좀 더 편리해지고 좀 더 좋아지고 전화기도 마찬가지죠. 옛날 폴더폰이나 지금 스마트폰이나 전화의 온전한 기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왜 스마트폰을 샀습니까? 인터넷 뱅킹 하려고요. 예전 전화기는 그게 안 되니까.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가입한 건 로봇 수술이 보장이 안 된대잖아요. 예전에 가입한 건 다빈치밖에 안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거 한번 볼까요? MRI를 찍으러 가면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진 못했겠지만 가끔 병원에 가면 저기에 팻말로 1.5 혹은 3.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뒤에 T가 뭡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테슬라가 아니고 MRI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MRI가 1.5 테슬라가 있고 3 테슬라가 있고 7 테슬라가 나왔고 11.75 테슬라가 나왔대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영상 한번 볼까요? 대형원에서 진단용으로 사용 중인 MRI 장비의 핵심 부품은 자성을 띤 마그넷입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11.74 테슬라의 MRI용 마그넷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과하면서 뇌 영상을 10,000배가량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극초해상도 MRI 개발이 가시화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뇌 질환 환자가 MRI 장비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MRI는 뇌, 척수, 디스크, 연골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첨단 장비입니다. 다른 장비들은 다른 방사선 영상 피폭이 진단 있거나 장비 혹은 뭐가 해상도가 있어요? 낮고 사람의 엑스레이와 눈으로니까 CT는 정확하지 않죠. 방사선에 그래서 피폭되는 저희가 MRI를 단점이 찍습니다. 있지만 MRI는 마그넷의 자기장과 고주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근데 이 MRI의 해상도가 일선 병원의 좋아졌다는 3테슬라 거예요. MRI와 연구용인 7테슬라의 한번 영상 좀 더 크게 볼까요? 크게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심장과 뇌 쪽을 찍었는데 3테슬라, 7테슬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해상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표준체 퍼펙트라는 상품에 급성 심근경색 담보가 삭제됐습니다. 처음 듣는 눈빛 너무 좋아요.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가로치고 판매 저조입니다. 왜 판매가 저조됐을까요? 급성 심근경색은 3대 진단금의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가 막히면 뭡니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가 막히기 전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MRI로. 근데 지금 봤더니 여기가 막히기 전에 모세혈관이나 말초신경이 막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성심근경색이 오기 전 단계가 보여버리죠. 근데 보상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왜? 여기가 안 막혔으니까. 그죠? 여기가 안 막혔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혔을 때 발견돼도 보상해 주는 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성심근경색을 가입하지 않죠. 왜? 기술은 발전해서 그 전 단계가 보여지는데 내가 가입한 건 저기 가운데가 막혀야지만 준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뭐 생각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고객 중에 급성심근경색 가입한 분들 다 리모델링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거기가 막히기 전 단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믿고 3천 받는다 하나 믿고 10,000원, 20,000원 내고 있는 겁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질병을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보험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기 발견돼도 뭐 할 수 없다?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을 새롭게 가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년 우리나라는 9월달이 되면 통계청에서 뭘 발표합니까? 너 몇 살에 죽었니? 너 어디서 죽었니? 너 어떤 질병으로 죽었니? 너 남자니 여자니? 이걸 물어보는 걸 매년 9월에 발표를 합니다. 25년도 9월이 안 됐으니까 24년도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면 23년도께 최선이겠네요. 제일 위에 한번 볼까요? 13년도에는 봤더니 100명이 죽으면 그중에 41명이 60에서 79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23년도가 됐더니 100명이 죽으면 몇 명? 54명이 몇 세 이후에 돌아가세요? 80세 이후에 돌아가세요. 남녀를 같이 나눠볼까요? 그나마 남자는 23년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42명, 근소하게 60에서 79세가 많이 돌아가십니다. 여성분들 볼까요? 100명 중에 자그만 채 70명이 80세 이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셔야 됩니까? 내 고객 중에 질병 사망 80세 만기 있다? 다 해지하셔야 됩니다. 왜? 다 80세 이후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셔야죠. 그 고객들한테. 고객님, 80세 이후에 돌아가시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 여성분들 많잖아요. 여성분들 80세 이후에 돌아가시는 게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질병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90% 이상이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 궁금한 거예요. 치매가 죽을 병입니까? 오늘 진단받고 내일 죽습니까? 근데 왜 걱정됩니까? 치매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치매 환자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다. 그죠? 내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독립적으로 살 수 없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난 치매 걸렸는데 간병해 줄 사람이 없죠. 아이, 강사님, 남편분 있잖아요. 우리 남편 너무 좋아요. 간식이거든요. 남편 한번 볼까요? 남편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가 있잖아요, 나한테.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효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과연 그들이 나의 간병을 해줄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보험을 처음 시작할 때 설명 들었던 내용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올해로 50살입니다. 너무 늙어 보이나? 네.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4살 차이는 궁합도 꼭 봐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 꼭 봐라. 딸 셋 중에 막내는 얼굴도 봐라. 집에 가서 알았다. 얼굴 보고 모른다. 네. 착합니다. 네. 자, 착해요. 네. 아들이 있습니다. 14살이면 중2죠. 중2라 그러면 이제 한숨을 쉽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14살짜리인데 제가 한숨 쉴 일이 없는 게 꿈이 공룡입니다. 꿈이 공룡. 아이폰 사달래요. 더 큰 공룡한테 공격받으면 전화해야 된다고. 자, 둘째 낳습니다. 둘째 10살입니다. 10살짜리 꿈은 뭡니까? 꿈이 공룡인 형이 죽는 게 꿈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10살짜리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는 휴가 언제 내? 이래요. 왜? 다른 아빠들은 휴가 내고 에버랜드 가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 아들인 10살짜리 자녀의 아빠라는 존재는 롤모델 아닙니다. 존경하는 사람 아니에요. 에버랜드 데리고 갈 사람인 거죠. 맞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아빠의 휴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얘가 경제적으로 독립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사망보험금은 언제까지 필요한 겁니까? 자녀의 경제적 독립까지만 필요한 거죠. 왜? 그렇게 팔았잖아요.
뭐라고 팔았습니까? 보험은 사랑입니다. 이러고 팔았잖아요. 보험은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죽어버리면 얘네들이 에버랜드도 못 가고 먹고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하세요라고 가입한 게 종신보험이죠. 가족의 사랑 때문에.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를 30살로 보면 앞으로 20년 후겠네요. 20년 후가 되면 저는 몇 살이 됩니까? 70살이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셨어야 되죠. 근데 안 돌아가셨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프기 시작한 거죠. 의료기술이 발전해갖고 죽으려고 하는 날을 계속 살려놓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나는 치매에 걸렸어요. 그럼 치매에 걸리면 누가 간병을 해줍니까? 결국에는 자식이 간병을 해줘야겠죠. 그죠? 저한테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암내심 3대 진단금은 앞으로 내가 병에 걸리거나 앞으로 아플까봐 대비해서 가입한 보험들은, 담보들은 누굴 위해서 가입하는 겁니까? 자식을 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고요. 기혼자들은. 왜? 지금 보세요. 내가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가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프기 시작한 거죠. 경제적 독립을 줬는데 경제적 독립을 못 시키는 거죠. 되려 내가 빚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녀가 있는 부모들한테 보험을 팔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암내심을 가입하는 이유는 당신이 아파서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주고 싶은 거죠. 걔네들이 먹고 살 돈도 없어 죽겠는데 나중에 내 간병, 내 질병까지 얘네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오래 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아니요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살다가 아픈 채로 오래 사니까 나라에서 두 번째 데이터를 조사합니다. 뭐요? 네가 오래 산 거 오케이. 근데 언제까지 건강하게 사느냐? 자, 지금 보험을 새롭게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저것 때문이죠. 자, 볼게요. 85세까지 사는데 몇 살까지만 건강하게 산대요? 73세.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누구보다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놨어요? 여러분이 보험을 가입한 그 담보로 저 73세부터 85세까지 1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장은 다요 뭐가 있습니까? 그걸 가입시켜야 된다고요. 보험은 오늘을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면서요. 그 미래에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고요. 저 1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을 우리가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12년 동안 어떤 담보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줘야 고객들이 찾아오겠죠. 자, 저렇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죽었니?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사망원인 1위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합니다. 83년도부터 이 데이터를 조사했는데 25년도까지 사망원인 1위는 암입니다. 2위가 심장질환으로 올라왔어요. 심장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고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 식습감입니다. 식습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보다 맵고 짜고 타고 염장되고 발효된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뭘 많이 먹는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 근데 최근에 고객님 건강 관련된 드라마 보시면 혹은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 보시면 항상 시작은 뭘로 합니까? 서구화된 식습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심장질환이 사망원이 몇 위로 올라와 있어요?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2위로. 그러니까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왜 걸리는지 시작부터가 가야 되는데 그냥 심장이 막히면, 뇌가 터지면 이건 아무도 와닿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3위에 뭐가 있습니까? 3위에 폐렴이 있습니다. 뒤에 염자가 붙은 건 다 염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봉화지경, 폐렴, 관절염 이런 것들 다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폐에 염증이 생겨서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폐에 염증이 왜 생겼습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바이러스가 어디를 위해서 침투했습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침투해서. 근데 그게 3이나 될까요? 의사 선생님, 왜 갑자기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졌나요? 왜 많아졌을까요? 미세먼지 때문에 담배를 많이 펴서 요리를 많이 해서. 의사 선생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는 누워있는 사람이 많아서요. 아픈 사람이 많아서요. 그게 왜 폐렴으로 사망합니까? 자, 환자분 기침 한번 해보세요. 감기 걸렸을 때 기침 어떻게 합니까? 콜록. 그러면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안 좋은 데 가서 가래를 뱉는 기침을 한번 해볼까요? 훨씬 세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4시간, 1년, 2년, 3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 기침을 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루에 17번, 20번, 30번 들어가는 처치가 뭡니까? 석션이죠. 가래를 빼내는 거. 폐에 염증이 생길까 봐 바이러스를 빼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폐렴은 앞으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망 원인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사망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보장받으셔야 돼요. 근데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다 가입시켰다면서요. 근데 한번 볼까요? 모야모야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어로 모락모락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혈관을 찍으면 혈관이 쭉쭉 보여야 되는데 저 모야모야병 환자는 혈관이 마치 담배 연기 피어나듯이 모락모락 보인다고 해서 일본에 있는 의사가 처음 발견해서 이름을 모야모야병이라고 줬어요. 근데 이 병이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된 게 뭐냐면 여대생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을 뜯기고 열심히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떨려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강도 만나서 빨리 집으로 좀 와줘. 그래서 엄마가 집으로 불이 나게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줘요. 소방관 불러서 문을 땄어요. 봤더니 애가 눈 떴어요. 엄마를 봤어요. 말을 못해요. 봤더니 병원 실려갔더니 뭐예요? 뇌가 툭 하고 터진 거예요. 궁금한 거죠. 왜? 강도를 만나고 아무 일이 없었고 집에 와서 오도도를 떠졌는데 왜 갑자기 뇌가 터졌을까? 알고 봤더니 이 아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야모야병이었던 거죠. 혈관 자체가 좁은 거죠. 강도 만나니까 긴장했죠. 무섭죠. 떨리죠. 스트레스 받죠. 피 쭉 올라가죠. 툭 터지죠.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대 진단 10년 전, 15년 전, 그 전년도부터 계속 가입시켰습니다. 그 이대 진단에 모야모야병 보장됩니까? 이 모야모야병은 선천적인 겁니다. 선천적인 거. 에이 강사님 모야모야병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볼까요? 표를 봤더니 원래 가입한 게 뇌출혈, 그 다음이 뇌졸중. 뇌출혈과 뇌졸중에는 모야모야병 없습니다. 모야모야병 뭡니까? I 67.5입니다. 어디부터 보장됩니까? 특정 뇌혈관부터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게 뇌혈관 질환입니다. 봤더니 모야모야병 있으면 뇌혈관 질환에서 한 번 받고 뇌 터지면 2번 받네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을 1, 2로 나눠 놓은 거예요. 처음 듣는 눈빛이면 안 돼요. 무조건 알고 계셨어야 돼요. 에이 모야모야병 많지 않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게 누구의 뇌사진입니까? 제 남동생의 뇌사진입니다. 5살 차이예요. 그럼 만으로 45세겠네요. 자영업을 합니다. 건강검진 받아본 적 없어요. 형이라고 돼갖고 한 번은 해줘야지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한번 시켜줬어요. 이름이 김동희예요. 실제로 건강검진 처음 받아봤어요. 갔더니 피 뽑죠. 내시경 하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선생님 방송에서 김동희 씨, 환자 김동희 씨 의사선생님 앞으로 오세요. 갔더니 본인의 뇌사진을 보여줬어요.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습니다. 우뇌에 보이는 혈관이 좌뇌에는 안 보입니다. 당신 뭡니까? 모야모야병입니다. 담배 안 핍니다. 술 안 먹습니다. 고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혈관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봤더니 흡연을 안 해? 아니요, 한 적은 있어요. 그럼 자기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피지. 오늘 밖에 나가면 이런 얘기 듣고 담배 필 거 아니야? 공복이지, 짜증나지, 담배 피지. 그러다 당신 그대로 실신해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혈관이에요. 이게 모야모야병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안 합니다. 이거 안 해요. 이게 보장받는지 안 받는지 고객사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볼게요. 이대 질환이 왜 필요할까? 암도 중요하지만 이대 질환도 오늘 시간이 되면 암까지 설명을 할게요. 자, 잘 보세요. 팀장님들. 왼쪽이 암이고 오른쪽이 이대 질환입니다. 암은 봤더니 9세, 10세, 20, 30, 40, 50, 60, 70세 갔다가 80세에서 이렇게 떨어지네요. 발생률이. 반대로 이대 질환은 9, 10, 20, 30, 40, 80세에서 쭉 올라갔네요. 제가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 암은 60세에서 정점을 찍었다가 7, 80세에 떨어질까요? 왜 떨어질까요?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공부들을 열심히 한 거야.
세포 분열 다 필요 없어. 왜 7, 80세에 떨어지냐면 인구가 적어서 그래요. 7, 80세 먹은 분들이 60세, 50세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대 질환은요. 똑같은 7, 80세인데 이대 질환은 7, 80세에 더 많아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80세 인구가 원래는 10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10명이 걸려도 20명 있는 60세보다는 적게 걸렸어. 근데 중요한 건 이대 질환은 10명이 다 걸리고 15명, 20명 상대적으로 연령대에 비해 이대 질환에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같은 10명이라도 이런 거죠. 여긴 10명밖에 없지만 5명 걸렸지만 여기 10명 있으면 10명 다 걸린 거예요. 이대 질환은 연령이 많을수록 훨씬 더 걸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83세, 85세까지 산다면서요. 그럼 가장 걱정되는 질병 치매 2등이 뭡니까? 이대 질환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통계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무조건 걸린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대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딱 30분 설명했어요. 고객한테 이제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고객이에요. 아까 대표님이 말했죠. RP 한번 해보라고.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자, 지금부터 고객한테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 이대 질환은 암과 뭐가 접근 방법이 완전 달라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암은 오늘 진단받고 내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은 상급종합병원 시리즈가 좋아요. 이대 질환은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 톡 쓰러졌어요. 119 왔어요. 병원에 실려가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저는 서울대병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대 질환과 암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암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상급종합병원 시리즈로 가는 게 맞지만 이대 질환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을 가입하면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병원을 같이 가입하든 복층으로 가입하든 일반 병원만 가입하든. 그럼 세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상급종합병원이라고 무조건 싸게 가입한 이대 질환 관련된 담보들 다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러면 과연 이대 질환 어떤 것들이 왜 필요할까 한번 볼까요? 좋아요. 네. 자, 이 동작은요. 혹시 보셨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도 하죠, 생방송으로. 이날 주제가 뭡니까? 이날 주제가 여기 보시면 내 몸에 시림, 저림, 그래서 뇌졸중 온다. 얘네 둘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혈관이 풀려요. 뒤에 뇌박사 선생님 보세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생방송 중입니다. 생방송 중이라고. 지금 생방송 중에 네. 긴급한 상황이 네네네. 발생을 했는데요. 어우. 네, 자, 좀 네, 도와주시고요. 일단, 네, 저희가 응급 상황인 상황인 만큼 일단 모시고 예.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혈관이 막히면 이대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죽을 수 있다. 왼쪽엔 심장, 오른쪽엔 뇌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앞에 두 패널이 뭐랍니까? 이렇게 하면 혈관이 풀려요. 막힌 게 풀려요.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선생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웃으면 안 되는 게 저 선생님 뭡니까? 뇌 관련 박사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대 질환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 뭡니까? 이대 질환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 사망하기 때문에 아니요. 연결되어 있는 말초혈관의 언제 혈액순환을 일어날지 모르기 도와주면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대 질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생방송 중에 이대 질환 왜 일어납니까? 상황이 원인 다 알고 있어요. 있어요. 원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무섭습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20년 전에 지점장할 때 왜 당뇨 고혈압 환자들한테 운전자 보험을 못 팔게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인보험은 못 판게 하는 거 오케이. 왜? 합병증이 많으니까. 근데 운전자 보험은 왜 못 파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 선생님 뭡니까? 끽해봤자 고혈압 당뇨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전 단계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공복이죠. 생방송이죠. 긴장했죠. 스트레스 받았죠. 쭉 올라가면서 툭 하고 터진 거죠. 핵심은 이거죠. 자, 그러면 저 사람들 저거 왜 걸렸습니까? 왜 걸렸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몸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잘못 설명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건강검진 표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 TG예요. TG. 중성지방. TG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배를 만져보십시오. 배 만져보세요. 그게 TG입니다. 그냥 중성지방, 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이 문제인 거죠. 자, 이 콜레스테롤 우리 일반적으로 기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콜레스테롤 중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좋은 거를 HDL, 나쁜 거를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HDL은 뭡니까? 저기 있는 파란 겁니다. 파란 거. 파란 거는 노란 거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쌓여있던 지방 혹은 LDL 콜레스테롤을 파란 게 잡아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파란 거를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뭐가 있습니까? 식물성 기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리브유, 달마시유, 들기름 이런 것들 다 몸에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다시 후라이팬에 볶아 먹습니다. 그럼 몸에 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미역국 끓일 때 어떻게 끓여요? 들기름 넣고 참기름 넣고 미역을 볶다가 물을 붓죠. 이거 다 죽자고 먹는 겁니다. 발효시키는 거예요. 발화. 중요한 건 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기름들이죠. 그러니까 나쁜 기름은 뭐 있습니까? 동물성 기름이 있죠.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기름 뭡니까? 돼지 삼겹살. 그냥 삼겹살도 아니고 돼지 삼겹살. 아, 강사님 저는 삼겹살에 기름을 그래서 쪽 빼고 먹어요. 그럼 뭐하니? 그 기름에 밥을 볶아 먹는데. 소고기 기름은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마블링 있는 것만 찾아 먹는데 소고기가 더 나쁩니다. 아, 저는 기름기가 많아서 보쌈으로 꼭 삶아서 먹어요. 그럼 뭐하니? 그건 기름을 뺀 게 아니고 기름을 머금게 막아놓은 건데. 그렇게 삼겹살 맛있게 먹고 그리고 뭐합니까? 후식으로 커피 마시는데 커피는 뭡니까? 믹스지. 삼겹살 다음으로 LDL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뭡니까? 믹스에 들어가 있는 프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라면 하나 때려야죠. 그죠? 그리고 소주 마시죠. 그리고 그대로 자죠. 그럼 내 몸에 LDL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객한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 LDL과 HDL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건강검진표를 보면 HDL은 60보다 많아야 된다. LDL은 120보다 적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권장량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대 질환을 팔려면 고객을 만났을 때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잖아요. 이걸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HDL은 몸에 좋은 거, LDL은 몸에 나쁜 거. 근데 문 밖을 나가면 다 까먹네. 지금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HDL은 좋은 거라며. HD 좋은 거네. 현대. LDL 나쁜 거네. 롯데. 물론 롯데는 LOTT이긴 하지만 자, 오늘 당장 여기서 점심을 먹을 때 식판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현대고 뭐가 롯데인지. 고객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높이는 딱 고객의 눈높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걸 많이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나만 생기는 게 아니죠.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가족은 60파야. 그죠? 그래서 가족력이 생기는 거고 고혈압이 아빠면 나도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 가족은 60파니까. 병원 혹은 사람이 많은 곳에 엘리베이터를 타요. 죄송한 얘기지만 엄마 아빠가 통통하면 아이들도 좀 통통하죠. 식습관이 같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생활습관병이 뭡니까 선생님?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식습관과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과잉된 섭취를 먹고 나서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생기는 게 생활습관병입니다. 그거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지방간, 통풍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2대 질환의 원인을 다 알고 있어요. 저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아파요? 안 아파요? 나 고혈압 때문에 왼쪽 발목이 좀 아픈 것 같아. 나 당뇨 때문에 오른쪽 머리가 편두통이 온 것 같아. 이런 얘기 안 하죠. 얘네들은 아프지 않아요. 나 비만 때문에 왼쪽에 있는 폐가 좀 아픈 것 같아.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근데 무서운 건 얘네들을 내비두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쟤네들을 묶어서 뭐라 그럽니까? 침묵의 살인자. 이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왜 부르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고혈압 자체는 고객님 아프지 않습니다. 당뇨 자체는 아프지 않습니다. 비만 자체는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침묵의 살인자입니까? 그대로 내비두면 동맥경화, 죽상경화, 죽상동맥경화, 뇌혈관, 심혈관이 되기 때문에 얘네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창에 침묵의 살인자 쳐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옛날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성인 되면 걸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왜 성인병이라고 안 부릅니까? 정답! 14살짜리 중2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마라탕. 10살짜리 4학년짜리 10살짜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 탕후루.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준 적 없는데. 그놈의 유튜브. 그래 버리니까 이제는 뭡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걸려버리는 거죠. 소아당뇨, 청소년 비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걔네들이 10대 때부터 20대부터 갖고 있는 유병률을 쭉 가져가면 30, 40대에 이대 질환에 걸리는 거죠. 예전에는 이대 질환은 젊은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름이 생활습관병으로 바뀌었어요. 저 생활습관병은 옛날에 성인병이었는데 지금은 성인병이 아니야. 애들도 걸리니까. 근데 이 생활습관병은 100% 다 뭡니까? 비감염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염성 질환 중에 가장 무서웠던 거 뭡니까? 코로나. 그거 무서워서 24시간 동안 가족끼리도 마스크하고 있었죠. 근데 그 감염성 질환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게 저 비감염성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 비감염성 질환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할 줄 아셔야 돼요. 더 먹고 덜 움직이면 생기는 질병.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이대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뇌가 터지고 심장이 막히고 관상동맥이 막혀서 스텐트를 삽입해야 되고 뇌출혈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더 먹고 덜 움직이면 생기는 질병. 이게 바로 이대 질환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더 먹고 덜 움직이다 보면 내 몸속에 흔히 말하는 피떡, 혈전, 그죠? 기름기가 혈관을 상처내서 피가 터지거나 거기에 혈소판이 달라붙어서 혈전이 생기고 막혀버리는데,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H백화점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 거죠. 유모차 엄마, 아빠, 그리고 바깥에 와이프가 있고 요 남자분이 쓰러집니다. 어떻게 쓰러진지 한번 볼까요? 목숨을 구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세요. 지난 25일 더현대 서울 백화점의 엘리베이터 그냥 내부 사망입니다. 사망. 60대 남성이 갑자기 유모차 그냥 속으로 사망. 쓰러집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급박한 CPR을 상황. 하죠. 이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한 여성이 신속하게 쓰러진 남성을 와이프인데 와이프 바닥에 어쩔 줄 눕히더니 모르죠.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1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눈 뜨시죠? 지속할 때쯤 남성이 눈을 뜨고 일어나고 서로 껴안고 안도하며 웁니다. 서로를 껴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도 신속하게 갑자기 제세 쓰러졌던 동기를 그 들고 남자가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착했지만 보세요. CPR 남성은 받고 이미 걸어 나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스스로 걸어서 나갈 정도로 완전히 의식을 알고 봤더니 이 되찾았습니다. 뭡니까? 간호사죠. 쓰러진 남성을 분당 살린 이 서울대병원 여성은 수간호사, 용인 충부외과, 세브란스병원의 심장내과 육아휴직 중이. 임상 전담 간호사로 지난해 쌍둥이를 낳은 뒤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눈동자가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의식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기 때문에 이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쓰러진 남성은 협심증으로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어 의식을 잃은 뒤 빠른 대처 그냥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약간의 협착이 일어나서 그냥 협심증 양,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스피린 먹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러진 거죠. 여쭤볼까요? 여기서 CPR 하실 줄 아는 분 많습니다. 누군가가 쓰러지면 자신 있게 CPR 할 수 있을까요? CPR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100명한테 물어보면 그중에 70명이 못한답니다. 못한다. 특히 쓰러진 분이 여성이다? 더 못한다. 못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압니까? 절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분이 그러면 왜 막혔습니까? 왜 갑자기 쓰러졌습니까? 봤더니 피 속에 플라크 때문에 막혔다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플라크? 뭐지?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플라크라는 단어를 검색할 때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이런 명판이에요. 명판. 두 번째 뜻이 치아 플라크, 세 번째 뜻이 혈관 플라크라고 부르더라고요. 봤더니 치아 플라크가 뭡니까? 이렇게 써 있죠. 치아 플라크란 치태라고도 불리고 치석으로 되기 전 단계를 치아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혈관 플라크란 똑같은 현상에 똑같은 재질의 그것들이 혈관 속에 쌓여 있어서 덩어리 혹은 죽상판이 되는 걸 우린 혈관 플라크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대 질환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고객님, 우리 스케일링 받아보셨잖아요. 스케일링 받을 때 중간에 의사가 잠깐 일어나서 각을 하세요 얘기해요. 각을 하면 뭐 나옵니까? 치석 나오죠. 그죠? 그 치석이 내 몸속에 어딘가를 계속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치석이 혈관을 돌아다니고 있다가 심장을 막으면 심장질환, 뇌를 막으면 뇌. 그죠? 딴 데를 막으면요? 그럼 우린 보상 못 받겠네요. 그때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특정 순환계 질환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정 순환계 질환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거예요. 심장이나 뇌를 막으면 기존의 이대질환 주유치료비나 심혈관 주유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을 아무데나 계속 돌아다니다가 딴 데를 막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특정 순환계 질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은 약 12만 킬로가 된대요. 정맥과 동맥,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는 것과 피가 나오는 것. 얘네 두 개를 이어놓은 게 모세혈관. 얘네를 하나로 쭉 연결하면 12만 킬로, 12만 킬로가 얼마나 긴가요?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동맥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요. 우리 자살할 때 여기 긋죠? 가다출혈로 죽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만져보면 물렁뼈가 이렇게 움직이면 물렁뼈가 있고 물렁뼈 안쪽에 두꺼운 정동맥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왜 한의원 가면 맥박을 일로 짚는 거예요. 사실은 그 뼈 안쪽에 있는 정동맥을 잘라야 바로 죽어요. 그 전에 죽어요. 뼈 자르다 아파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정동맥이 12만 킬로로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고객한테 똑같이 하십시오. 고객님, 지구를 3바퀴 정도 돌 수 있는 12만 킬로의 혈관이 고객님의 몸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12만 킬로의 혈관 중에서 단 1cm도 안 막혔다고 자신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고객한테 이대질환을 파는 화법입니다. 그럼 고객은 두 가지 대답을 할 겁니다. 자신하지 못해 혹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알 수 없지. 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훨씬 더 우리는 얘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한테 왜 팔기가 더 쉬워지냐면 이따가 잠깐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암이라는 걸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암이 여러분이 암세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 언제 가요? 아프면 가죠. 근데 암세포가 아픈 티를 내면 여러분은 병원을 갈 거잖아요. 그럼 가자마자 자기를 잘라내면 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뭐합니까? 자기가 잘라내서 죽지 않을 때까지 절대 여러분한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암이다? 그러면 림프절 전이 혹은 원격 전이로 대부분이 3, 4기예요. 왜? 암세포 입장에서는 지금 위에 생겼는데 위를 잘라내면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위에 있을 때는 절대 아픈 티 안 내죠. 이게 더 커져서 위 밖으로 나와서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서 타장기 전이가 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한테 아픈 티를 내는 거예요. 왜? 이놈은 아프면 병원을 갈 거니까. 가면 위 잘라내도 딴 데 있으니까 자기 안 죽잖아요. 이게 암세포입니다. 근데 그러면 위에 있을 때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아파도 병원을 가야죠. 그걸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건강검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회사 다니는 사람 반, 자영업자 반. 회사 다니는 사람은 싫든 좋든 매년 건강검진 받아요. 자영업자들은 공짜로 해준데도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 40살이 넘으면 위내시경, 50살이 넘으면 대장내시경을 공짜로 해주지만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병을 키우는 거죠. 치과 의사가 얘기합니다. 치과 가면 돈 많이 들잖아요. 돈 안 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오세요. 안 가죠. 무서워서. 그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이를 먹으면 생기는 신체 변화가 있습니다. 늙죠. 늙으면 탄력이 떨어지죠.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해요. 혈관도 늙으면 탄력이 떨어져요. 혈관도 늙어서 탄력이 떨어졌는데 왜 문제를 신호를 보낼까요? 탄력이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10차선이에요. 그런데 얘가 줄어서 2차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젊으면 탄력이 있잖아. 피가 갑자기 모여도 얘가 다시 10차선으로 넓혀져.
근데 늙으면 탄력이 떨어져 있죠. 10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었는데 피가 갑자기 와도 2차선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늙은 분들이 꼭 운동을 겨울에 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혈관이 수축됐죠. 꼭 운동을 어디서 합니까? 산에서 합니다. 쓰러지면 골든타임 놓쳐버리죠. 이러니까 겨울 되면 이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엔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일상생활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왜?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뜬금없이 얘가 툭 터져버리면 그게 이대 질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섭냐, 심장질환 하나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그 선생님처럼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요. 혹은 병원에 오는 시간이 늦어져요. 이 심장질환이 얼마나 무섭냐면 심장질환 환자들은 우선 병원 도착하기 전에 50% 사망합니다. 실제로 통계가. 하물며 병원 도착해서 치료받았어도 100명 중에 9명 사망합니다. 치료받다가. 당신 이제 다 났어요. 퇴원하세요. 퇴원하고 4명 사망합니다. 이게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심장질환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저 심장질환을 보장받는 담보를 뭘 드셨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만나면 적어도 5명 이상은 다 급성 심근경색. 그죠? 근데 그 담보는 뭐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왜 없어졌습니까? 기술력이 발전해서 거기 막히기 전 단계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거기 막히기 전 단계를 찾아내서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급성 심근경색은 진단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저 뒤에 시계로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